일부 즐거웠습니까? 일부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질문들 자체가 너무 귀한 질문들이라 막 열심히 설명하다 보다 막판에는 끝났죠. 이번 2부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지 않아도 더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전화 주시고 계속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더 오래 길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늘린 거니까요. 지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하나하나 대표님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2부에서 또 만나보기에 앞서서 꼭꼭박사 2부 시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부동산 투자는요, 언제 좀 시작해야 할까요?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아나운서님, 우리 앵커님 투자하셨습니까? 아직 언제 해야 할까요? 부동산 공부도 해봤습니까? 네, 언제 해야 하죠? 지금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요, 지금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상담을 수없이 하다 보면은 반 이상은 지금까지 그냥 헛살았어요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아니죠. 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금을 사든 주식을 하든 뭘 하더라도 안 해보면 익숙하지 않고 두렵습니다. 다만 우리를 해본 거, 어릴 때부터 해본 거 있죠. 은행 가서 돈 넣으면 이자 좀 나오는 거, 언제든 사줄 수 있는 거, 이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요,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두렵고요, 거기 신용카드 주면 신용카드가 이게 뭔지 모르고 벌벌벌 떠는 분도 있으세요. 이건 경험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익숙해야 됩니다. 한자, 수학, 영어 모든 것들도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실력 안 나와도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생긴다라는 생각하에 익숙해져라. 그러면 그 세계가 좀 눈에 보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2부 시간에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돈이 없어도 시작하라. 우리 앵커님 지금 돈 좀 있죠? 많이 없어요. 얼마 정도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또 우리 또 전국에 알려가지고 돈 버는 거 한번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사생활이니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도 부동산 공부 이렇게 하면서 지역적인 거, 어느 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얼마가 올랐는지는 아나운서님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앵커님 그리고 초보자님들 안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요, 돈이 없을 때도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마치 주머니에 5, 6억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공인중개사님 또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면 어떤지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때 가르쳐주고 지역 가르쳐주면 열심히 적어놨다가 돈 있을 때 한번 그 지역 비교해 보시죠. 그럼 옳은 거 보일 거고 떨어지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가 부동산 어디 샀냐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인맥 만드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하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취미처럼 예술처럼 즐기면서 시작하라. 그리고 평생을 즐겨라. 부동산 투자, 부동산 뺄게요. 투자. 그리고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은요, 기왕이면 즐겁게 하면 더 즐겁습니다.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도 도태되고 정말 남에게도 하기 싫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직장 생활, 취미처럼 즐겁게 하면 좋죠. 예술처럼 하라는 거 좀 어렵죠? 예술? 음악 하나 봅시다. 음악 처음에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하죠. 건반 두드리면 바이엘도 못 넘어가고 어깨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체르니 넘어가면서 이렇게 두드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 친다 못 친다 알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베토벤 몇 번 악장 두드려봐.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거 어려운데 쉬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즐겁습니다. 만약에 어떤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무것도 공부하다 안 하고 그냥 가서 공부하겠다고 가잖아요. 그럼 좋은 선생님 같아서 6개월을 배워도 허당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취미처럼 한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면 10분만 가르쳐줘도 전율이 느껴져서 그걸 또 따라하게 되고 또 더 좋은 스승 만나면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처럼 즐겨야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이거
이게 하다 보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투자의 세계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평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안 하고 있다. 그 동네 내가 얼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아, 올랐네? 아, 맞아. 거기는 어떤 사이트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떨어졌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그래서 부동산은 전부 첫 번째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 영화를 보듯 하나 예술을 생각하듯 취미처럼 시작하는 게 좋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는 한번 배우면 은퇴가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요거요. 다른 것들은 투자, 이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먹고 하면 은퇴가 돼야 되고 힘들죠. 그러나 부동산 배우면 은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9세에 할아버지가 되었고 비록 다리 관절이 아파서 못 움직일지라도 입과 손이 귀가 말을 할 수 있다라면 증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나 광화문 여기 옆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라고 물으면 야, 그 동네 지금도 도시재생하냐? 아니요, 안 하는 것 같고요. 뭔가 뭐 지구단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밑에는 상가로 갈 것 같고 위에는 재개발할 것 같아. 그래 그렇다 그러면 내 경험으로는 거기는 무조건 투자해야 좋다. 거기는 주변이 아파트가 되면은 13억에서 15억 정도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권리가액이 얼마고 만약에 목표치가 15억 잡았을 때 얼마 더 오를 수 있다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봐도 압니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다면은요 바다를 외우는 것 같아요. 어디 변화만 일어나도 그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정책과 규제 하나 하면은요 서울과 그리고 경인 지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 즉 멘토죠. 나에게 멘토가 없이 하면은요 고생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책 펴 들고 하죠. 책 펴들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현재 올해가 2019년인데 2014년 거 13년 거 들고 한강 르네상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거 보는 거 있다 이거죠. 책을 보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책은요 세월과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게 있고 세월과 지나도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책을 보든 아니면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팔든 혼자 고생을 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으면 더 크게 도움이 받죠. 그래서 고생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명의 멘토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3명 딱 찍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좀 상담하고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잘 모르지만 진짜 2, 3년 지나면서 보니까 실력자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뭔가를 알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한 3명 정도를 알고 지나가면 내가 비록 공부를 내 직장에서 전문가가 돼서 나의 일을 잘하더라도 이 3명 정도와 서로 교감을 나온다면 적어도 부동산의 흐름,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팔 때도 좀 그냥 가서 내놓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팔 지역인지 팔 물건인지 아니면 가격이 좀 더 오를 건지 팔고 나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갈아타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팔고 그냥 은행에다 빵 넣어놨더니 그냥 가격이 빡 올라가지고 나만 통장에 있고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팔고 나서 귀가 얇아가지고 괜히 이상한 신문 광고 보고가지고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아파트나 사가지고 그냥 되게 빠져나지도 못하고 영원히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예방책으로 좀 전문가 3명 정도는 만나서 멘토를 두고 하면 실패하는 게 더 낮고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는 돈이 있어도 못하고 돈이 작을 때라도 시작하라. 돈이 없을 때라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 보면은요. 자, 부동산을 나이가 55세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냥 열심히 돈을 10억을 모았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그냥 대출하면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이런 투자를 하려면 가슴부터가 벌벌벌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귀로 들어오질 않아요. 혹시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딴 생각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10억 가진 사람이 투자해서 1억을 더 벌어서 11억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차라리 젊은 애들은요, 1억 투자해서 1억 벌어본 애들은요, 금방 10억, 20억 금방 만들어요.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부동산 세계가 좀 알아야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돈 있을 때는 엄청하고요. 공부라도 1, 2년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격 많이 올라 있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고 내릴 때 있을 때 그런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 기회라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을 때, 작을 때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1,000만 원 가지고 나는 어디 할 거야? 맨날 아파트만 하려고. 그런 편식하지 마세요.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나름대로 오피스텔 투자할 때가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틀리고 가격이 오르내리면 지역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서 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격도 안 오르는데 맨날 아파트만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빌라값보다 못하잖아요. 왜? 거기는 2억 8천 정도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서울은 빌라도 2억 5천짜리가 4억 됐거든요. 오히려 수익률이 더 많은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좀 맞추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좀 공부하는 습관을 하고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또 갈아타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 투자는 삼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삼력을 키워라. 삼력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력. 첫 번째 실력. 경험치도 실력이고요. 두 번째는 담력. 그리고 세 번째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인간적인 매력에 가깝다. 사람이 무언가를 고마우면 담력할 줄 말로라도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서 서말이라도 그냥 공짜 가져오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사람이 좀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상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인정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 좀 매너를 서로 갖추면은요 거기다 그 사람한테 좋은 거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부자 못 만들면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매력 있는 사람한테는. 실력은 없고 담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력과 담력 갖추는 것도 좋고요. 실력은 엄청 많은데 한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담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실력만 갖춰가지고 10년 보내요. 거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담력도 필요해요. 오히려 실력 없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 매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잘 됩니다. 실력 많은 사람들은 논리가 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명 뉴타운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논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은 꼭 가서 육부에 해제된 거 사가지고 안 되고 옆에는 입주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실력 쌓을 때 담력과 매력도 좀 쌓으면서 유기적으로 보게 항상 부동산 투자든 어떤 다른 투자든 뭐 직장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삼력 매력 속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삼력을 계속 시간적으로 가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요 세금과 대출 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걸 알아. 항상 무슨 투자 세금 내본 적도 없고 종부세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종부세 낼 수 없는 사람이 종부세 문제 걱정하고 제가 우리 시청자 우리 박스경제 TV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나도 한번 종부세 내봤으면 종부세 내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시고 노력 좀 했으면 종부세를 내면 그만큼 잘 사는 거잖아요. 종부세 안 내고 차라리 그냥 여러분이 종부세 내면 종부세 내는 클럽을 만드세요. 그냥 클럽을. 종부세를 내는 거 이건 무언가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양도세는 뭔가 돈이 남아야 낼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안 남으면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비록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누진제라고 하죠. 그래서 세금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 보면 초보들 특히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무서워 무조건 주택임대사 하면 돼요. 내지 말아야 할 분들이 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의료보험료 내면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할 때는 좀 좋은 멘토하고 먼저 상의하고 어떤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좀 하지 마시고 세금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가격이 오를 때는 대출 이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억 빌려가지고 이자 한 50 냈더니 오히려 한 3년 동안 이자 낸 게 뭐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오른 게 2억 3억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혹시 세금이나 대출 이자 내는 거면 남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부동산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을 보지 마요. 이 규제가 없는 10년, 20년 내다 보면은요 부동산 투자의 세계는 그래도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